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힘의 요절복통 정치쇼가 끝이 없지요. 우선 노량진 수산시장입니다. 국힘 의원들의 기괴한 행동에 난리가 났지요. 오죽하면 방사능 문제보다 더 심각한 지능 문제라는 말이 나왔겠습니까? 특히 이게 2011년에 방류돼서 우리 근해까지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방류하는 것보다 훨씬 진하다라는 괴담은 수산물이 안전하다는 쇼를 하러 갔으면서 오히려 수산물이 엿든 짙든 간에 이미 2011년부터 오염되었다는 해석이 되는 것이니 이런 기괴한 행동과 무지한 언행의 부끄러움은 국민의 몫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국민용이 아니라 용산용이 아니겠습니까? 눈 떠보니 선진국이 박태웅 의장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한테 무슨 이득이 있지? 이 사람들은 왜 물고기 똥을 퍼마시는 거야? 라고 일갈했고 류군 시인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는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괜히 횟집에 몰려가 남의 돈으로 회식하면서 생색내던 국힘당 의원들이 이번엔 노량진 수산시장에 가서 수조의 물을 손으로 받아 마시는 퍼포먼스를 시전하는군요. 도대체 저 수조의 물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무슨 관계가 있는 건가요? 머리가 나쁜 건가요? 물고기가 먹어야 할 물을 왜 쳐드시나요? 뭘 쳐드시고 머리가 오염된 건가요? 국민을 개돼지로 알면 일본 정치인보다 더 적극적으로 방사능 오염수 홍보대사로 앞장서게 됩니다. 국민의 80% 이상이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불가역적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것은 과학이 아니라 가학입니다. 이젠 아주 대놓고 저질 역적질라고 일갈했습니다. 전우영 역사학자도 1940년대 친일파 일부는 자기 피로 일장기를 그려 일본의 침략전쟁을 응원했습니다. 2023년 국민의힘 의원 일부는 물고기가 똥 싼 물을 마셔서 일본의 핵폐수 방류를 응원합니다. 정치적 유전자는 확실히 물고기 똥물보다 진한 듯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국힘의 기괴함은 지방에서도 계속됐지요. 경산시 시의회에서 의장이 핵오염수 방류 반대 결의문을 낭독하는 강제로 퇴장시킨 것에 대한 놀라움과 분노는 당연한데 빵 터지는 건 낭독하려던 결의문이 바로 2년 전 지금의 의장이 대표 발의한 것이라지요. 안기령 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오염수 반대 발언 막은 박순득 시장은 사퇴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경원 경산시의원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5분 자유 발언을 하다가 강제로 끌려 내려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경원 시의원은 지난 2021년 5월 경산시의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철회 촉구 결의문을 낭독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소속인 박순득 시장은 마이크를 끄라며 이경원 시의원의 발언을 저지했고 급기야 물리력을 행사해 이경원 시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욕설을 한 것도 난동을 부린 것도 아닌데 시의원을 강제로 끌어내다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순득 시의장은 시의회가 북한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까? 더욱이 이경원 시의원이 낭독한 결의문은 박순득 시의장이 과거 대표 발의한 것입니다. 박순득 시의장은 무엇이 두려워 결의문 낭독을 막았습니까? 박순득 시의장은 대일 구룡외교에 앞장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찍힐까봐 눈치를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왜 자신이 과거 대표 발의한 결의문 낭독을 막은 것인지 밝히기 바랍니다. 정부가 바뀌어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책임은 바뀌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이 집권했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도외시할 수는 없습니다. 박순득 시의장은 민의의 전당에서 야만적 폭거를 벌인 데 대해 사과하고 의장직에서 사퇴하기 바랍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숭례문 광장에서 다음과 같이 포위했지요. 세계 선진국 반열에 올랐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독립국가이고 주권국가입니다. 일본이 부당하게 한국의 바다를 오염시키면 당당하게 안전성 검증 같이 하자 이렇게 말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반대하는 국민한테 괴담 유포한다고 수사한다고 협박하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이 먼저 앞서서 나라의 주권을 든든하게 지키고 다른 나라가 이를 침해하면 당당하게 싸우겠다고 말하는 그런 나라 우리가 꼭 만들어야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번엔 수능 관련이지요. 교홍의 수능 발언으로 촉발된 수능 폭망 사태가 결국 일타 강사와 입시학원의 세무조사까지 갔습니다. 김행 전 국힘 비대위원은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타 강사들을 지적하며 급기야 본인의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일타 강사가 킬링 문학만 가르치는 캠프 킬링 문학만
캠프가 지금 존재합니다. 일타 강사들 또는 출강 강사들에 의해서.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름을 보자면 쪽집게과외, 비밀 스터디, 킬링 스터디, 킬링 캠퍼스, 심지어는 올 킬링 캠퍼스, 올 킬링, 올 케어 팀, 이렇게 다양한 형태를 통칭 우리는 킬링 캠퍼스다. 킬링 문제만 뽑아주는 그분들의 가격이 얼마냐? 이게 밤 10시 이후에 스터디 카페 또는 프리미엄 독서실이 따로 있대요. 학원 내에 또는 오피스텔 등에서 비밀 점조직으로, 이것도 2-3명 엄마들이 완전히 점조직으로 남한테 가르쳐주기 싫으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학원 운영인데 주 1회 2시간 하면 월 500만원. 이것이 통상 가격이고, 이건 굉장히 싼, 그래도 평균적인 킬링 문제만 가르치는 이런 학원들이 있고요. 이것은 3과목 이렇게 가르치면 심지어는 4과목을 드림팀 강사로 운영을 해서 1,700만원을 받는 데도 있고 억대도 있고, 더 중요한 것 하나 말씀드리고 가고 싶어요. 오마카세라는 것도 있어요. 오마카세 강의. 그게 뭔지 아세요? 오마카세가 아시다시피 주방장 특선 요리죠. 그건 학생별 완전 맞춤형 오마카세 강의가 별도로, 또 이거는 완전히 프리미엄 시장이에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반, 서울대 법대반, 스카이반, 서울대, 연대, 고대반, 이걸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딸이 2등급이다. 그래서 제가 학원비 좀 뽑아내려고 그랬어요. 강남에 있는 학원이에요. 그랬더니 얼마 뽑아줬냐? 405만원 뽑아줬어요. 5과목에 국영수, 사탐 이렇게 5과목. 더더군다나 대입 컨설팅 수시 학종은 904만원 뽑아줬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또 별개로 뭐가 있냐? 논술도 킬링 논술이 또 따로 있대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 김호창 입시 전문가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드디어 잡았다. 500만원 한다는 킬링 캠프는 6회 69,000원이며 월 12,000원이 안 되는 현우진의 모의고사 교재다. 5과목 400만원 컨설팅에 900만원을 부르는 원장이면 딱 봐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고액과외를 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가 아니면 쉽게 말도 꺼내지 못한다. 왜냐하면 원장이 바로 걸려 들어가거든. 쉽게 말해 확실한 카르텔이 아니면 아무리 원장이 사기꾼이라도 그런 말 못한다. 참고로 우리 학원은 수시 배치 상담 50만원, 생기부 컨설팅 30만원이다. 이것도 비싸서 낮출까 하다가 평생 한 번 받는 거고, 10명 놓고 가르쳐도 300인데 1대1로 해주는데 이 정도는 받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고 있다. 싸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비싸다는 대치 목동도 다 이렇게 받는다는 말이다. 본인이 고액 불법 과외를 했다는 말을 저리 쉽게 하고, 고액 불법 과외로 불안감을 심어주는 불안 마케팅까지 선봉에 서서 도와주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PS. 조폭 같은 생각이 난무하는 이 즈음에 행여 다칠까 조용히 지내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데, 이건 물 먹다 뿜을 정도의 개그를 뉴스에서 보니 도저히 참기 힘들다. 객석에 앉아 개그를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리는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슬플 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것이 지금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클래스이자 총선을 앞두고서 나오는 광기인 것인데, 여기에는 국민의 안전과 민생은 없지요? 이런 국힘의 질세라 충청북도와 산업부도 등판했지요. 충청북도는 지역작가 예술작품을 전시해왔던 토청본관 복도에 2주간 진행될 경부부의 사진전을 열었다가 대통령 우상화 비판 일자 하루 만에 철거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진애 전 의원은 충북도청사에 다닥다닥 붙던 윤석열 부부 사진전, 대통령실이 전시 요청을 했답니다.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넙죽받았군요. 다른 지방자치청사에도 진행됩니까? 윤석열 우상화라니 시대역행도 유분수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산업부의 공지는 더 가관이지요? 무역수지가 16개월 만에 흑자가 되자 산업부는 다음과 같은 공식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23년 6월 무역흑자 전환은 대통령 이하 관계부처 수출기업 모두의 노력에 힘입은 결과다. 그간 정부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인 대통령께서 직접 주재한 수출전략회의 5회와 정상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과 수주 확대를 범정부적으로 지원하였다. 자, 이에 대해 여준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북한 보도자료인 줄 알았습니다. 대통령 찬양이 장난 아닙니다. 라고 밝혔고,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은 수령님과 장군님의 용도와 교시 아래 강성대국을 이룩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과 수입이 크게 줄어 무역수지가 흑자가 난 걸 경의 공으로 돌리는 대한민국 정부 사이의 구별이 매우 어려워지고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송혜원 기자도 수출 감소로 15개월 연속 적자이던 무역수지가 흑자로 돌아섰다는데 지로기마의 시대에 걸맞게 이창량 산자부 장관은 그게 다 대통령 덕분이라는군요. 어쨌든 다행이다 싶었는데 알고 보니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이 감소한 불황령 흑자라고 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최백은 교수는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반가운 그러나 씁쓸한 속보. 주말이기에 공공기관 보도자료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연합뉴스가 개별적으로 취득한 속보를 내보냈다. 6월 무역수지 16개월 만에 흑자 전환. 이 기사에 대한 내용은 표로 정리하여 첨부하였다.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6월 무역수지가 11억 3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 작년 6월 무역수지가 24억 7천만 달러 적자에 비교하면 정말 반가운 소식. 그런데 내역을 들여다보면 수출은 작년 6월 542.4억 달러로 34.4억 달러 감소, 수입은 작년 6월 601.5억 달러, 올해 6월 531.1억 달러로 70.4억 달러 감소. 이처럼 수출과 수입 모두 감소하는 가운데 수입 감소폭이 2배 이상이다. 그 결과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한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결국 산업부의 이런 행태는 솔방울로 수류탄을 만드시고 통나무로 미사일을 만드시고 나뭇잎을 타고 바다를 건너시는 위대한 영도자를 위한 것이었을지 모르겠으나 정작 15개월 동안 적자였다는 사실만 강조되었지요. 이런 정부와 여당을 가만히 두는 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